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으면 이제 스펙, 취업에서 스펙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죠?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취업을 제가 다년간 제가 30년 동안 제가 뭐냐면 대우통신 인사팀 출신으로 대우통신뿐만 아니고 중견 벤처 다니면서 한 게 제가 90% 사람 뽑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뽑는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는 한 30만 장 정도 본 것 같고요. 면접은 지금도 외부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는간에 제가 올해 인사팀에서 세용을 뽑으면서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저보다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 스펙에 대해서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걸 여러 일들 하다 보면 친구들이 저한테 스펙을 평가해 달라고 막 이렇게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연 스펙을 관리해 봤느냐 이걸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답답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 들어간 스펙이라고 해서 취업 카페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엄밀해서 이제 평균 스펙이 나오고요. 삼성전자의 평균 스펙, 학교 평균 스펙.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 보면 개별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학교 이름은 이렇게 가로놨는데 엄밀해서 다 알게끔 약간 그렇게 가지고 개별 스펙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괜찮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서울에 괜찮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거기서 의문점을 가진 게 과연 제 주변에 저희 지방에 있는 친구들, 제가 멘토링도 해주고 코칭해 준 친구들이 작년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많이 뽑으면서. 근데 그 친구들의 스펙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은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너무 오늘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이 얘기했는데 공공기관이 그렇게 카페 어차피 브라인드 채용을 했는데도 스카이 애들이 거의 다 뽑혔다.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여러분 흔히 이제 합격한 선배들이 연수원에 들어가서 스펙을 하니까 자기 주변에는 다 스펙이 괜찮다. 전수조사 해봤냐고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현실적인 여러분이 아는 불편한 스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했으면 그냥 됐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제가 인사팀에 있으면서 죄송하지만 스펙을 통계낸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있기야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학교에 대한 통계를 왜 내야 됩니까? 요즘 학교에 대한 통계? 자격증? 무슨 지원 직무 관련 자격증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학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 라떼이스 홀스 얘기부터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스펙에 대한 통계는 없었지만 평가할 때는 스펙이 일부 존재했다. 그거는 제가 입사할 때 2000년 전,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2000년 전에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우통신에 입사해가지고 가장 첫 업무가 뭐냐, 갑자기 재수학원 가시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수학원을 왜 갑니까? 제가 재수할 것도 아닌데 학교도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서 대입 성적 평가표랑 배치표, 책자 이런 거 좀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갔죠. 첫날 막 갔습니다. 그때 예전에는 서울역 옆에 큰 재수학원이 있었습니다. 가서 대뜸 검정색 양복 입고 덩치도 산만하는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인사떡하면서 쌤한테 그걸 빌려달라고 대뜸 얘기했어요. 저 신입사원한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뭐 할지도 모르고 이제 시키면 그거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돌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런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갔다가 죄송하지만 그냥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친절하게 알려주셨으면 목적이 뭐고 이랬으면 제대로 얘기했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 온 건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평가할 데가 없잖아, 평가할 게. 그래서 초중고의 12년을 평가하려면 어차피 대학교 잣대밖에 없어. 그래서 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예 이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위에 사원증 걸고 그 다음에 바카스 한 통 사고 이래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근데 요행이 그 선생님이 또 계셨어요. 항상 그 시간에 그렇게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대우통신 인사팀 직원이고요. 초중고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 12년의 잣대는 학교 등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진작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꺼운 책이 진짜 진학책은 좀 두껍거든요. 그 두꺼운 책을 9권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차도 없는데, 그래서 그 9권을 묶어가지고 겨우겨우 지하철 타고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단순히 학교 등급을 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서 전공별 학교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학과 서울대 한양대 1등급,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2등급, 경북대 3등급 이런 식으로, 경영학과 서울대 연대 1등급, 국문학과, 무술학과, 무용학과, 체육학과 모든 과를 분석해서 그 잣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류는 그럼 어때 평가하냐? 여러분이 서류 접수를 딱 하면 그 평가 잣대에서 학교 등급,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점, 그 다음에 토익, 그 다음에 물론 이 공개는 자격증, 요걸 가중치를 넣어서 자동으로 마감날 저희가 엔터키를 치면 자동으로 석차가 나옵니다. 물론 전공별 가중치는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럼 기계에 소요가 많으니까 한 50명 면접 보시죠. 그러면 리스트 50번의 줄을 쫙 끄면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도 자소서를 썼는데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어보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공채만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옵니다. 2만 명까지 오게 되고 그 평가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량적인 평가죠. 정량적인 평가.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거. 다른 그룹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왜? 기존에 전에 보니까 성균관대 공대 친구들이 대우그룹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본교가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성균관대의 본캠이 20 본캠이 수원인데 그걸 본교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잡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했어요. 다른 그룹사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고졸 열린공채라는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는 아예 특정 학교 이상만 지원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서를 못 받으면 지원을 못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가 문제냐? 서울대 나온 친구가 일 잘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토익 990점 만점. 왜 토익위원회가 고객이 주요 고객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100명 시험 본다 그러면 007 가방 들고 저희 회사에서 시험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개인 정보도 없었고 만점자 니들도 좀 줘봐. 만점자 연락처도 좀 주고. 그래서 역으로 연락했죠. 역으로 연락해가지고 오히려 저희 글로벌하고 그 다음에 수출 부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뽑았습니다. 근데 뽑았더만 문제가 뭐냐면 배치를 다 했어요. 했는데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아봐 이러니까 얘가 전화에 기대고 이러고 앉아있다. 왜 말을 안 하냐? 예, 저 듣는 거 잘합니다. 이러고 이게 뭐지? 이러다 스펙으로 일이 증명이 안 되네라는 게 나와버렸다니까. 스펙으로 안 되면 뭘 해야 돼? 그럼 일을 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어려운 말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하면 장점, 능력 이런 겁니다. 전문성, 스킬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다 역량, 능력이라는 거. 근데 물론 IMF 때 나왔던 단어예요. 최근에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사소통력 어떻게 평가해요? 저 스피치 자격증 1급이 있기 때문에 토익 만점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저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했는데 이러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베이스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다 경험 베이스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 면접도 경험에 대해서 집요하게 본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했어요. 스펙보다는 이제는 스토리. 그래서 예전에는 의미를 따지면 지원서만 보면 돼요. 자소서 볼 필요 없어요. 정량적인 평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 여러분의 경험을 기초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 다 자소서 쓰면 다 못 읽잖아요. 근데 기본 필터링이 있거나 외주 주는 회사도 있지만 요즘에는 읽으려고 인사팀이 아니고 CJ 같은 경우는 사업부에 주고요. 현대차가 상시채용, 수시채용으로 바뀐 이유가 인사팀에서 아니고 현업부서에서 자소서를 보고 면접을 평가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더 중요했는데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스펙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황스럽습니다. 인사팀에서 스펙 통계 안 낸다. 근데 스펙 설사 인사팀에서 통계를 낸다고 하자고요. 학점 통계 모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안 내기 때문에 요즘에 지원서가 학점 기준으로 3.0 이상, 현대차나 두산은 학점 기준도 높다는 거예요. 외국어 능력을 점수 주는 이유는 말하기 전에 주죠. 하한선을 넘기면 더 이상 안 보겠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고득점을 받고 아둥바둥하나, 뭐 IM만 넘기라고 하니까 IH 받아야 된다고, AL 받아야 된다고 이러고 앉아있고. 왜? 취업 카페나 포털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설사 인사팀에서 여러 개 통계를 냈다, 좋아, 그 외부에 유출할 수 있어요? 유출 못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나오냐, 연말 시점에서 본인이 학교 간 스펙 올리세요. 그럼 커피 쿠폰 막 쏴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다 스펙을 올리는데 내 있는 거 그대로 올릴까요? 약간 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수조사가 아니고 몇 명만 조사해가지고 하는 게 그거였다. 그러니까 자꾸 스펙. 그리고 문제는 그 와중에 소위 말해서 자칭 취업 전문가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듣고 스펙은 여기는 통계를 통계에 오른다. 통계는 엄밀해서 전수조사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몇 명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의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한두 번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좀 혹하거든. 그럼 그게 진실이냐 계속 떠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아직도 스펙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인사담당 면접관은 스펙 아니라고요. 그만큼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밀접한 거는 취업 카페, 포털,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력도 확인 안 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 자칭 전문가들이, 물론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도산안에서 스펙 쌓고 있지 않나요? 그럴 겁니다. 근데 과연 스펙을 쌓는 게 맞을까 말하죠. 현직 인사 담당자한테 여러분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딱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말 미안해요. 많이 못 뽑아줬어.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만 도서관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은 도서관 앉아서 스펙 올리고 있어요. 그 스펙을 다 올리면 합격이 된다면 스펙을 올리는 전략이 맞을 겁니다. 근데 스펙을 다 올렸다고 합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더 좋은 방법은 뭘까? 현직 인사 담당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다만 도서관에서 탈출하는데 가장 좋은 경험은 뭡니까? 물으면 앵무새는 똑같이 얘기한다.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까지 얘기했습니다. 경험. 인턴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턴 이런 거는 학교나 언론에서 왜곡해버렸다. 영업 마케팅 하고 싶다면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 왜? 물어요. 면접 때 유통관리사 열심히 자격증 따면 뭐라고 그러냐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혹시 영업 직접 해봤냐고. 그럼 머리 긁고 있었지. 예, 영업은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유통관리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영업을 잘합니다.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웃어요. 그러니까 지원 직무라는 경험입니다. 그게 인턴이 아니더라도 프리마켓 하루 이틀이라도, 판매 판촉 알바 일주일이라도 그거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스펙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부작용은 이게 안 되니까 여기 못 지원해. 네, 동공기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민간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이 아닐까요? 스펙적인 요소 이미 많이 없애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스펙이라고 고집하고 있고, 제발 좀 선글라스, 색안경, 고정관념, 편견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벗어나십시오. 기업은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에 더 주목하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 그럼 4학년 때 스펙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경험에 주목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스피치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글쓰기 스피치는 아닙니다. 스펙, 나도 이해 못한다. 인사팀 출신에서 나도 만든 적이 없다. 그리고 통계 자료가 전체 통계가 아니고 몇 명의 모집단이 작은 통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왜곡되지 마세요. 오히려 스펙이 가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스펙은 뭐라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자. 아시겠죠? 과감하게 도전하자고요. 다음에 꼭 지켜볼 겁니다.